성종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12일 병자 세 번째 기사 1477년 명성화 13년 여주에서 충청도 관찰사 이육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청주의 백정 김석봉 김화갈 김자금 형제는 업의 삼계기를 지극한 효승으로 하여 나갈 때는 고하고 돌아와선 얼굴을 보이며 맛있는 음식을 봉양하여 조숙으로 변하지 않았으니며 어미의 상에 당하여 장사와 제사의 일이 사족과 다름이 없었으며 3년 복이 끝나도 애통하기를 마지 않아 말하면 곧 눈물을 흘렸으며 아비 봉양하기를 지성으로 하여 봄, 가을과 초하루, 보름에 반드시 술잔을 들어 헌수하여 업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 그 효승은 마을이 함께 아는 것입니다. 청거대 대전에 의하여 정문 복호하여 장려하는 것을 보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10일 병자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별십이 손상증의 등의 상언에 의하여 아뢰기를 무과 출신인 사람에게 다시 무예를 시험하여 사용하는 것은 미편하니 그러므로는 무과 출신인 자는 다시 시험하지 말고 제기에 따라 사용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13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김언신이 아뢰기를 자고로 시초는 있고 끝마무리가 없는 것이 임금이 크게 경계할 바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처음만 갖지 못한 것을 징계한 자가 있습니다. 전하께서 만일 정사 초년과 같다면 그늘 신등의 말을 반드시 아름답게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청근대 처음에 착하지 않은 이는 없으나 끝내 착한 이는 드물다는 8자를 판자 위에 써서 좌우에 두고 출입하실 때에 관성하여 잠시도 잊지 않으시면 탕의 반명과 함께 아름다울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 말이 대단히 좋다. 다만 이미 침실에 설치하였고 또 예전 사람이 경계하는 말을 병풍위에 기록하여 관상한다. 그대 말이 그러면 아무리 조정이라도 오지 받아들이겠는가. 그대가 공연한 일을 가지고 굳이 현석교의 죄를 청하는 것이 옳은가 하였다. 김원신이 대답하기를 신이 감히 공론을 패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도 잘못 헤아린 것이다. 하므로 적은 윤인호가 말하기를 현석교의 일은 대간뿐 아니라 유식한 자가 모두 그러게 여깁니다. 신등이 잘못 헤아린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탕의 반명은 탕 임금이 자신을 경계하기 위하여 목욕하는 반에 새겨 놓은 글을 말한다. 성종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14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동지사 이승소가 나아가 말하기를 엎드려 듣건대 이 극배가 명을 받고 가서 극성을 쌓는다 합니다. 신의 뜻에는 그 노의 흉년이 지난해보다 심하고 입조하는 사신이 서로 이에 따라서 전수의 번거로움 때문에 백성이 휴식할 사이가 없고 또 극성은 금각, 함곡과 같이 한 사람이 관문을 지키면 1만 사람이 대적할 수 없는 험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조정조에서 혹 돌을 모아 성터를 정하였으나 공백이 배나 되고 사세가 어렵고 관방에 마땅치 않다 하여 마침내 쌓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일 성을 쌓으면 극성 밖에서 모두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를 소외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하여 장차 이 잔하는 마음이 있을런지도 알 수 없으니 어찌 일시 동인하여 백성을 보존하고 나라를 견고히 하는 도리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대사관 임사홍에게 묻기를 경이 성지로 있을 때 나에게 말하기를 저곳에 성을 쌓으면 구적이 들어오지 못하여 만세의 근심이 없을 것이다 하였으므로 지금 이 극배를 보내어 가서 쌓고자 하는 것이다 하자 임사홍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한명회 등이 모두 말하기를 쌓아야 한다 하므로 신도 그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고 가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다시 생각하여 보니 이승소의 말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험한 곳에 설치하여 구적을 막을 수 있다면 비록
한 번 백성을 수고롭게 하더라도 무엇이 해로울까마는 그렇지 못하다면 백성을 괴롭히고 재물을 손상하며 공연히 성을 쌓는 것이 어찌 나의 마음이 이겠는가. 아직 순찰사가 가는 것을 정지하고 편하고 편치 않은 것을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검각은 중국 장안에서 촉으로 가는 길에 있는 대검, 소금 두 산의 요회를 말한다. 함곡은 중국의 하남성 영보현의 황하유역에 있는 험준하기로 유명한 골짜기다. 상자 속처럼 깊고 험한 에로라는 데서 불리운다. 일시 동인은 차별없이 똑같이 사랑합니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14일 모인 두 번째 기사. 의금부의 쌀에기를 환하니 존비와 간통한 증거는 이미 자복하였으니 청컨대 형문하여 사실을 알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한화는 외척의 지친이다. 그런데도 형문하는 것이 옳겠느냐. 그것을 정승과 대간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정창순이 아뢰기를 한환의 옥사는 당초에 만일 통관하는 현장에서 잡은 것이 아니라 하여 내버려두고 논하지 않았다면 괜찮겠으나 지금 이미 핵실하여 사증이 명백하여졌는데 상중에 통관한 것은 이리 강상에 관계됩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법을 쓰는 것은 귀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하라 하였으니 형문을 가하여 사실을 알아내 엄하게 징계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고 윤자원, 윤사헌, 김국강이 의논하기를 한환이 존비와 간통한 것은 동관 형장에서 잡은 것이 아니니 경솔히 형문할 수 없습니다. 존비에게 형을 가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정인지는 의논하기를 한환이 상중에 근신하지 않은 것은 여러 사람이 떠들어대는 바이니 형문하여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김질은 의논하기를 율에 이르기를 통관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논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한환이 통관하는 형장에서 잡은 것이 아니므로 형문하여 진정을 알아내는 것은 불편하니 형문하지 마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대사헌, 이승헌, 숭원 등은 의논하기를 한환은 왕대비의 지친이니 형문을 가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문하지 않으면 스스로 밝히기가 또한 어려우니 지금 마땅히 존비에게 형문을 가하여 승복한 뒤에 또 한환이 또 승복하지 않으면 또한 형문해야 가합니다 하고 대사원 임사홍 등은 의논하기를 한환은 당상간이고 또 왕대비의 동생입니다. 죄가 심히 중하지 않은데 형문까지 하는 것은 정리에 미안한 것 같으니 존비를 형문하여 현추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아니 정리하기를 간소에서 잡은 것이 아니니 버려두라 하였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14일 모인 세 번째 기사. 김경광을 자헌대부 광성군으로 노공필을 동정대부 병조 참의로 이공을 동정대부 병조 참지로 이집을 동훈대부 사헌부 지비로 구자평을 동훈대부 사헌부 장령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14일 모인 네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갔다. 우부승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나갈 때 고하고 돌아와서 뵈는 것은 아들로서 의뢰하는 도리입니다. 유명이 비록 다르나 얘는 패할 수 없으니 만일 강물을 하고자 하시거든 마땅히 종묘에 제사하여 행하는 것을 고하는 것이 옳습니다. 청컨대 동향 대제를 친히 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대단히 내 마음에 맞으니 마땅히 경의 말과 같이 하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15일 김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15일 김유 두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병부는 군기의 중한 일이다. 관찰사도 병마 절도사의 직책을 띠고 있으니 을에 합험한 연후에 징발에 응하여야 하겠는데 근자의 지난 일을 인습하여 합험하지 않으니 관찰사가 받은 병부는 한갓 문구가 되어버렸다. 그러므로는 징병할 때에 관찰사도 반드시 합험한 연후에 징발에 응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15일 김이호 세 번째 기사 의금부 등 여러 사회 전지하기는 무릇 전지가 있어 추구할 때에 전지에 구애되어 정상을 캐어 공초를 받지 않고 억지로 승복하게 하는 것은 미편하다. 그러므로는 전지에 구애되지 말고 자세히 캐어서 추구하라 하였다. 성전시로 84권 성종 8년 9월 16일 경지인 첫 번째 기사 남원군 양성지가 상소하기를 신이 생각하건대 고려 태수가 친히 훈유를 지어 사왕에게 주기를 서경은 수덕이 조순하여 만대의 근본이니 마땅히 사중호를 당하면 순행하여 머물러서 100일을 지내라 하였다 합니다. 이 때문에 태조 이후로 의종에 이르기까지 역대 임금이 모두 서경에 순주하여 혹은 어일을 머물러서 물건을 하사하기도 하고 조세를 감면하기도 하고 과거를 베풀어 선비를 시험하여 의뢰 서경의 한 사람을 뽑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폐강의 의주의 압록강 안주의 살수 같은 것이 아니고 서경은 산이 중첩되고 물이 막혀 관계되는 것이 가볍지 않으므로 수덕이 순하고 크게 드러내어 말하고 여러 번 그곳에 거둥하며 따라서 혜택을 베풀고 또한 따라서 진압하고 복종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방위하였어도 오히려 편안치 못한 것이 4번이나 있었습니다. 본조의 태조께서 개국하시고 여러 상황이 잇따라 일어나시어 똑같이 보고 똑같이 사랑하여 안과 박을 구별하지 않아서 왕씨가 강력을 구별하여 너무 형적을 드러낸 예와는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이 들으니 서쪽 사람들이 건너에 극성의 역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 도를 버리는 것이다 한답니다. 이것이 비록 어리석은 백성들이 묘모를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기는 하나 또한 어찌 한도 인심을 저버리지 않겠습니까? 신은 생각하건대 사람에게는 각각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실로 헤아리기가 어려워 암악보다 험하고 누란보다 위태로우며 썩은 새끼로 말을 어거하는 것과 같고 급한 물에 배를 띄우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한번 흔들리면 참으로 집집마다 이르고 호구마다 깨우칠 수 없습니다. 예전 사람이 변방에 느릅나무를 심었는데 마침 적국의 인심을 열어놓았고 회수를 거 경계를 삼았는데 또한 중언이 바라는 것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방의 건치를 어찌 익히 생각하고 살펴 계획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물며 원만경이 우리에게 압록강의 험함으로 경문하였고 오문설이 살수에서 패군하였고 귀주 동교의 싸움에서 거란의 30만 군사가 한 사람도 살아 돌아간 것이 없었는데 이것은 나라의 형세가 바야로 강하고 강감찬이 그 재주와 지혜를 펼 수 있었기 때문이며 파령을 지킬 때는 홍적이 1만 여명 군사로 쳐서 깨치어 적병이 깊숙이 들어오매 세 원수가 그 용맹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그렇다면 고금의 나라를 지키는 규모가 실로 오직 국세의 강하고 약한 것과 장수의 어질고 어질지 못한 데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한갓 성책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 이달 초 9일에 조계에 참여하여 이 의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하는 자가 어느 사람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 일이 기밀에 관계되기 때문에 감히 여러 사람 앞에서 상조하지 못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특별히 염려를 더하시고 보신들에게 익히 의논하시어 아직은 극성의 역사를 정지하고 먼저 의주성을 쌓고 다음에 안주의 성을 쌓고 다음에 황주의 성을 쌓아 만세의 계책을 삼으시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폐강은 대동강이고 살수는 청천강이고 원만경은 당나라 고종때 사람이다. 이적을 따라 고구려를 정벌 하였는데 이적이 원만경을 시켜 경문을 지어 고구려에 보냈는데 경문 가운데는 고구려가 압록강의 요새를 지킬 줄을 알지 못하다고 기롱한 말이 있었다. 고구려의 망리지가 회복하기를 가르쳐준 말씀을 잘 들었다 하고 그 군사를 옮겨 압록강을 굳게 지키니 당의 관군이 들어올 수가 없었으므로 원만경이 이것 때문에 좌죄되어 영외로 유배되었다.
성종시로 84권 성종 8년 9월 17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작년 구자평이 아뢰기를 환헌의 죄는 추하기가 더 클 수 없습니다. 만일 일이 허망에 가깝다면 환헌도 반드시 스스로 변명하고자 할 것이니 먼저 사정을 물어 허실을 분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하기 전에 일인이 다시 주문할 것이 아니다 하므로 지사 이극배가 아뢰기를 이것은 청리의 가문에 대한 일이니 억지로 주문할 수 없습니다 하고 구자평이 말하기를 만일 청리라고 하여 묻지 않는다면 후일에 청리 사람들이 방자하게 행동하여 끓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극배는 스스로 그런 것을 알고 아무 말도 없었다. 성전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18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양로위원을 행하였다. 노인과 종제가 입시하였는데 친히 정인지 정창순 한명의 윤사헌 윤자원 김국광에게 수를 내리고 또 입시한 노인에게 일어나 춤추라고 명하였다. 성전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1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84권 성종 8년 9월 19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84권 성종 8년 9월 19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의정부 사인 김여석이 와서 아뢰기를 새로 제수한 남은 부사 최자비는 사유로는 가하나 수령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수령이 합당치 않다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였다. 김여석이 말하기를 나무는 땅이 넓고 백성이 많은데 최자비는 이치에 재능이 없습니다. 하니 개차하기를 명하였다. 성종시로 84권 성종 8년 9월 19일 개미 네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여 판돈용 부사 한치인에게 부위로 쌀과 콩을 아우러 40석, 종이 100건, 정포 50일, 청밀 7두, 기름 10두를 주게 하였다. 성종시록 14권 성종 8년 9월 2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84권 성종 8년 9월 20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이극증 전라도 절도사 이숙기가 치게 하기를 순천 돌산도에 외선 두 척이 있어 본국의 여성과 서로 싸워 병기 잔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정성 예조 병조에 의논하게 하니 정인지 정창선 한명의 심야 김질 윤자원 김국광 윤사헌이 의논하기를 총통 화약 병기를 많이 약탈당하였으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문하여 아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었답니까 하였다. 성조시록 84권 성종 8년 9월 21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이 우보가 아뢰기를 한한이 존비와 통관한 것은 사단이 이미 드러났는데 전하께서 묻지 말게 하시었으니 신은 아마도 기척의 집에 엄란하여 법을 어기는 자가 잇따라 나올 듯합니다. 한한이 스스로 밝히지 못하면 반드시 악명을 쓸 것이니 장차 어떻게 조종해 쓰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음에 영사 정창순이 대답하기를 세종조의 귀가의 부녀는 비록 간소에서 잡은 것이 아니라도 모두 주문하여 죄를 주었으니 이 우보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몰래 간통하는 현장에서 잡은 것이 아니니 마땅히 내버려두고 묻지 말아야 한다. 만일 형문을 가하였다가 만일 곤장을 못 견디어 거짓으로 승복한다면 작은 일이 아니다. 한헌과 임보형은 숙질간인데 서로 더불어 분노하고 원망하여 악한 말로 헐떠더니 마땅히 화목하지 않은 죄를 가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논할 것이 없다. 조율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시록 84권 성종 8년 9월 21일 두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살마주 도진 등원 지구 일기조 대관 목산 심랑 원정 상송포 나구야 등 등능수 뇌영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주시로 84권 성종 8년 9월 21일 을리오 세 번째 기사 장래원 사평 최윤신 등 이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시로 84권 성종 8년 9월 21일 을리오 네 번째 기사 일찍이 정성을 지낸 사람과 의정부와 육조의 찬판 이상과 대간을 명수하여 수령의 전최와 천서의 편의를
의논하게 하였다. 정인지가 의논하기를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반드시 생깁니다. 지금 상등이 많고 중등이 적으므로 쉽고 십상을 보상하는 법을 행하기가 어려우니 그 행하지 마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정창선 한 명의 심해 윤자원, 윤사원, 김국강이 의논하기를 쉽고 십상 중에서 자궁한 사람으로서 5차례 수위를 차지한 사람은 승직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홍은, 임원준, 어유소, 윤흠, 이예, 현석규, 신정은 의논하기를 쉽고 십상인 사람을 보상하는 법이 대전에 갖추실려 있으니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수위를 차지한 사람은 마땅히 타경하여야 하는데 만일 법을 세워 수를 정하면 요행할 문을 열어놓을까 두려우니 해조에서 임시하여 명을 받아서 인품에 따라 쓰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강희맹, 김영유, 김순명은 의논하기를 근래 포평의 쉽고 십상인 자가 너무 많아 한결같이 대전에 의하여 승직하기가 어려우니 다시 절목을 세우되 여러 도의 수령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같지 않아 상을 차지하는데 어렵고 쉬운 것이 있으니 경상도는 7인, 경기, 충청도, 전라도는 5인,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 영안도는 3인으로 수를 정하고 쉽고 십상 중에서 5차례 정한 수 안에 든 사람은 승직을 허락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박근은 의논하기를 쉽고 십상인 사람을 가자하고 우천하는 법은 조종으로부터 행한 지가 이미 오래니 어지럽게 고칠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때때로 윤류를 내리어 감사로 하여금 양리를 물어서 현저하게 성적이 있는 자는 그 정적을 기록하여 아래게 하여 발탁하여 쓰고 또 십고 중에 대여섯 번 수위를 차지하거나 5고 중에 서너 번 수위를 차지한 사람은 아로 여러 사람의 의논을 들어 가자하고 우천하여 현능한 사람을 표창하고 후례를 권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대사관 이승원, 대사관 임사홍, 집이 이집, 사관 김계창, 장년 구자평, 지평 이우보, 헌납 안침은 의논하기를 대전에 쉽고 십상인 자는 일계를 상계하되 계궁한 자는 승직하고 일중인 자는 평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쉽고 십상인 자가 많고 자리가 빈 것은 적으므로 5인 또는 10인 이상의 하나야 상주면 나머지는 마땅히 규례에 따라 평천하여야 하니 일중인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경상 한도를 가지고 말하면 고울이 모두 60여 고울인데 마음을 다하여 정치하는 사람이 또한 10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죄를 받는데도 10인 안에 들지 않은 사람은 권장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중하 3등 외에 다시 한 등을 두어 권장하는 법을 세워야 하겠으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편합니다. 다만 여러 차례 수위를 차지한 자는 그 정치가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니 마땅히 타경하여야 합니다. 만일 정한 법을 세운다면 간혹 요행으로 얻는 자가 있을 것이니 마땅히 전조로 하여금 인품에 따라 임시로 품지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또 법이 있으면 폐단이 생기는 것인데 어찌 폐단 없는 법이 있습니까? 다만 쓰는 것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한때 이해와 한일의 편부로 문득 성법을 고치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였다. 의논이 들어가니 전교하기를 내가 감히 성법을 어지럽게 고치려 하여 이 의논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시험 삼아 큰 도는 5인 다음 도는 3인으로 하여 매고의 수 안에 든 사람만 승직하면 현저한 공이 없는 자는 반드시 상등에 함부로 더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중등인자도 많아지고 빈자리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도의 고울 수가 많고 적은 것에 따라 승정원에서 의논하여 정해서 아뢰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전일에 현의하는 자가 말하기를 극성을 쌓아야 한다 하므로 이 극배를 보내 형세를 살피고자 했는데 지금 모두 불가하다고 말하기에 아직은 정지시켰다. 성을 쌓는 것이 편한지 편치 않은지를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정인지가 의논하기를 중국에 거영관, 산회관이 있는데 모두 여러 위의 안에 있습니다. 험한 것을 거듭하여 나라를 지키는 것은 성인의 법인데 전조 때에는 극성 땅에 성이 없었으므로 홍적이 무인지경에 들어오듯 하였습니다.
성은 하루아침에 쌓는 것이 아니고 또 조석에 급한 것도 아니니 마땅히 먼저 척수를 성량하여 매이양 풍년을 당하면 100척씩만 쌓으면 10년에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의지로부터 세 관을 거친 연후에 극성에 이르니 여러 관에 비하면 덜 급합니다. 그러나 극성은 심히 요회의 땅이니 성을 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쌓고자 한다면 먼저 인부를 의논하여 정한 연후에야 쌓을 수 있습니다. 평안도는 방어가 가장 긴급하고 황해도는 인물이 조조하니 반드시 쌓고자 한다면 크게 하삼도의 인부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심히 중하니 아직은 후일을 기다리는 것이 편합니다 하고 심회는 의논하기를 극성은 중국의 사내관과 같으니 경기를 다 포괄하여 쌓는다면 비록 인력을 수고롭게 하여도 가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백성을 수고롭힐 뿐이 아니라 국가에 이익이 없으니 쌓지 않는 것이 편합니다 하고 윤자원, 윤사헌, 김국강, 어유서, 홍흥, 박근은 의논하기를 극성은 참으로 큰 관방이 되나 사방의 요외의 땅이 쌓지 않은 곳이 많으니 점차로 다 쌓은 연후에 쌓아도 늦지 않습니다 하고 강희맹, 임원주는 의논하기를 서쪽에 5큰 관방이 있는데 첫째는 압록이고 둘째는 박천이고 셋째는 청천이고 넷째는 대동이고 다섯째는 극성입니다. 국가의 비어에 있어서 경계할 것은 크게 관방을 설치하여 뜻하지 않은 일에 대비하여야 하는 것이겠으나 본도의 백성만을 부리면 힘이 미약하여 성취하기 어렵고 만일 타도의 백성을 역사시키자면 남방 여러 고을의 산성, 업성을 쌓아야 할 것을 쌓지 않아 비록 예전터는 있으나 허물어지고 수축하지 않은 것이 또한 많을 것인데 형세를 따져본다면 극성보다 급한 것이 하나뿐이 아니니 먼저 하삼도의 산성, 업성을 수축한 연후에 다음으로 극성의 역사를 의논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고 이 예는 의논하기를 극성의 형세는 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유익한 것이 없음을 신이 전일에 이미 진달하였습니다. 황해도의 백성은 악한 병이 일어나는 곳이라 하여 거처하기를 어렵게 여기고 평안도의 백성은 소위 한다 하여 동요하는 마음을 가지니 이것은 두 도의 백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전조의 임금은 평양을 서경이라 하여 두 서울 사이에 일찍이 요새를 설치하지 않았으나 우리 세종의 태평한 30년 동안의 변비의 방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이 없어 여러 도의 업성과 양계의 장성을 두루 쌓았는데 극성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 쌓지 않는 것이 편할 듯합니다 하고 윤음, 현숙규, 김영류, 신정, 김순명은 의논하기를 극성을 쌓는데 황해도의 백성만을 부리면 비록 수십 년이 걸려도 끝나지 않을 것이고 부득이하여 평안도의 백성을 아울러 부린다면 방어하는 일이 허술하여질 것입니다. 또 저기 들어오는 길이 하나뿐이 아니니 어떻게 다 쌓겠습니까? 쌓지 않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다. 의논이 들어갔으나 내리지 않았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21일 을료 5번째 기사 정성 등이 아뢰기를 오는 10월 초 2일에 친히 동형제를 행하고 이튿날 강모하면 성체가 심히 필요하실 것이니 아직은 친히 제사하는 것을 정지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의 말을 따르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22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이조 병조의 전지하기를 대간의 외간으로 19, 10상이면 1계를 상가하되 개공한 자는 승직한다 한 것은 어진 사람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지금 관찰사가 전체를 조금 너그럽게 하여 상고를 받는 자가 많으므로 제수할 점에 용잡한 것이 많으니 금우 전초에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5인 이상, 경기, 평안도, 강원도, 황해도, 영안도는 3인 이상으로 하여 10고에 모두 정한 수 안에 드는 자라야 포상을 허락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22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병조의 전교하기를 오는 10월 강무 때에 좌우 중 상 3상에는 문신, 무신을 섞어서 장수를 정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84군 성종 8년 9월 22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임보형 한환이 종족 사이에 화목하지 않은 죄는 임보형은 유리 장 60대에 수속하고 고신 1등을 빼앗는 데 해당하고 한환은 장 70대에 수속하고 고신 2등을 빼앗는 데 해당합니다. 이명하 임보형은 가까운 고을에 부처하고 한환은 고신만 거두게 하였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23일 정의 첫 번째 기사 국기 이르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24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왕비가 선정전에서 양로연을 행하였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24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예문관 부재학 이맹현 등이 상소하였다. 대략 이르기를 예전에 순임금이 구관을 명함에 위의 있게 서로 겸양하였으니 화합하기가 지극한 것입니다. 여러 어진이들이 조종해서 화합하면 만물이 초야에서 활락합니다. 그러므로 소소를 9번 연주하며 봉황이 와서 춤추었고 4해 안에 활락하고 편안하지 않음이 없어 천하가 다스려졌습니다. 유왕, 여왕 때에는 조정이 화합하지 못하여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니 시인이 미워하고 근심하여 이르기를 백성이 선량함이 없어 상대방을 서로 원망한다 하였고 평왕 말년에 이르러 대부 제백이 서로 배치되고 화합하지 못하여 노나라로 달아났으니 주실이 망한 것이 불화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국가의 질환의 깃털이 조정을 화합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대저 승정원은 지척의 땅에 있어 후술의 직임을 맡았으므로 마땅히 조석으로 종사하여 동심 합력하여야 할 터인데 그늘에 분하여 다투고 어그러지고 서로 할 때도 조정에 파다하다가 요사가 탄핵하여 파면한 뒤에야 말았으니 어찌 당당한 선조의 근밀한 곳에 이런 불미한 풍기가 있을 수 있겠으며 어찌 청명한 시대에 한 가지 큰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등이 들으니 조정에 낯을 붉히는 말이 있으면 아래에서는 싸우는 걱정이 있고 위에 극승하려는 보좌가 있으면 아래에는 상해하려는 마음이 있다 하였는데 이치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안으로부터 밖으로 통달하고 가까운 데로부터 먼 데에 미쳐서 서로서로 모방하면 끝이 없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백료를 삼가 가려서 더욱 겸양하는 풍도를 높이고 당우 3대의 정체를 일으키시어 시인의 풍자로 하여금 오늘에 다시 보이지 않게 하신다면 심히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향거 이선의 법은 행할 수 없고 후세 인재가 나오는 것은 모두 과거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 일을 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저 과거를 베풀어서 어질고 능한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장차 제지를 헤아려 직책을 주어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는 방도를 책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선비를 뽑는 법규에는 참으로 의논할 것이 없으나 제수하는 법이 혹 마땅함을 이른 듯합니다. 왜냐하면 전직이 있고 과거에 옳은 사람은 과차의 고화를 물론하고 오로지 전의 작업에 따라 자궁한 사람에게는 갑자기 시, 감, 정, 부정을 주거나 띄어서 당상관을 주고 그 나머지도 모두 작업에 준하여 서용하여 아침에 고협의 생도이었는데 저녁에 함장의 스승이 되고 오늘의 위포의 선비가 명일의 주자의 귀인이 되니 수업한 사장과 조종의 예전 무리들이 도리어 그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배우는 자들이 빨리 현달하는 것을 이롭게 여겨 먼저 경서를 공부하지 않고 먼저 진취를 꾀하여 혹은 병호의 이름을 넣어두고 혹은 성중에 자취를 붙이고 혹은 문음을 이어받아 작업을 높이고 거듭하여 학도에 비견하면서 만일 요행을 바라는 자가 모두가 이러하니 다른 날의 선배를 짓밟아 버리고 사장을 경멸하는 것이 의당 그러한 할 일입니다. 이것은 조급히 경쟁하는 문을 열어놓고 진취를 탐내는 길을 넓히고서 법을 베풀어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진유가 나오고 사풍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또한 어렵습니다.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선비가 집에서 닦아서 천자의 뜰에서 무너뜨린다 하였습니다. 집에서 닦은 자가 오히려 조정해서 무너뜨리는데 더구나 집에서 나오기도 전에 먼저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이겠습니까?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도 오히려 미워하는데 하물며 법을 베풀어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신등이 생각하건대 저 무능 성중으로 나와서 계급을 바라는 자는 모두 배움의 뜻을 독실히 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사진하는 데 따로 길이 있으니 반드시 과목으로 말미암아 나올 것이 없습니다. 청근대 과거에 함께 부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라. 등록망촉하는 희망을 막으소서. 만일 이렇게 하면 선비 뽑는 길이 넓지 못하다고 한다면 전 작업을 개선하지 말고 과차에 따라 낮춰 제수하여 요행을 끊어서 선비의 풍습을 바로 잡으소서. 그러면 심히 다양하겠습니다 하였다. 구관은 순임금 때의 9대간인데 주나라 이후의 구경에 해당한다. 즉 사공, 후직, 사도, 사, 공공, 우, 질종, 전악, 납, 언이다. 소수는 순임금의 음악이고 향거의 서는 주나라 제도의 인재등용법이다. 향리에서 이 제득이 있는 사람을 들어 조정에 추천하면 조정에서 그 제주례에 따라 벼슬을 시키던 일이다. 고협의 생도는 학과를 시작할 때 북을 쳐서 학생을 모아놓고 책상자를 열어 책을 꺼내게 한다는 뜻으로 취약하는 생도를 말한다. 명일의 주자는 고관을 말하는 것이다. 성중은 성중관이 말하는 것인데 내금이 충순위, 충의위, 충찬이, 별십이, 족친이 등에 따르여 궁궐의 근시, 수기를 맡아보던 관리이다. 등록, 망촉은 사람이 탐욕이라는 채우면 채울수록 더하다는 것으로 물릴 줄을 모른다는 뜻이다. 성종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24일 무자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여러도의 관찰사 병마 절도사 수군 절도사 도사 평사는 모두 실직을 띠고 있으니 직전을 주지 않을 수 없고 그 직전은 합하여 1505결이 되는데 지금 다만 530결이 있으니 부족한 것이 실로 975결입니다. 청컨대 동서반 유품 이상의 직전을 감하여 부족한 수를 충당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2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종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26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상도 관찰사의 관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예전 규례로는 고기를 낚는 외인이 도주의 문인을 받아 지세포에 이르면 만호가 도주의 문인을 상과해 또 문인을 주고 고기를 낚은 후에 도로 포에 이르러 새 을을 바치면 만호가 다시 도주의 문인에 회비하여 돌려보내는데 만일 외인이 풍랑을 이기지 못하였다 칭하여 무기를 가지고 횡행하는 자는 해적으로 논합니다. 지금 고기를 낚는 외인 표아 삼보라 등이 역풍을 만났다 칭하고 고기를 낚은 후에 지세포에 이르러 새 을을 바칠 때 예전 규례를 어긴 것이 있으니 버릇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외인이 경상도 전라도 연변의 인물을 살해하였으므로 도주에게 이르러서 금지하게 하라고 명하셨는데 이 표와 삼보라의 일도 아울러 도주에게 통유하여 엄하게 금단에 한결같이 정한 약속대로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인은 우리나라에 왕래하던 외인이나 야인들이 추장으로부터 받아서 가져오던 통행증명서이다. 성종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2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모화관에 거둥하여 화포를 놓는 것을 보았다. 외의 성류황과 경주 청풍의 성류황을 시험하는데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새 이황의 품질이 대강 같다 하였다. 또 무사의 기사와 격구를 시험하였다. 성종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28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권경우가 아뢰기를 주상께서 성하게 고명하시니 무릇 시장을 짓는 것이 모두 천성에서 나온 것이고 짓자고 하여 그런 것은 아니나 선유가 말하기를 덕행은 근본이고 문예는 끝이다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주상께서 풍월 정시를 쓰여 월산대군에게 주시고 압구 정시를 쓰여 한명회에게 주시었는데 모두 판자에 새겨 달았습니다. 풍월정은 사람이 보기 어려운 곳이므로 오히려 괜찮겠으나 압구정은 한강 곁에 있으니 신의 생각에는 만일 중국 사신이 와서 한강에 놀다가 우연히 이 정대에 올라가 어제 시를 본다면 반드시 전하께서 무신하와 함께 장화한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또 풍속이 승상하는 것은 임금으로 말미암으므로 여러 아래 사람들이 만일 주상께서 사장을 좋아하시는 것을 알면 성현의 글은 강하지 않고 장차 오로지 시장을 일삼을 것이니 임금이 좋아하는 것을 용이하게 사람들에게 보일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종께서 글씨를 잘 쓰셨으나 필적이 민간에 있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글자만 보면 남금같이 보화로 여깁니다. 전하께서 지난번에 등왕각서를 써서 한명에게 주셨는데 한명회가 곧 판자에 새겼으므로 사람들이 다투어 찍어내어 병풍을 만들었으니 신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군과 정승이 나에게 시를 짓기를 청하기에 나도 또한 뜻을 말하였을 뿐이고 고려 현종이 문사 짓기를 좋아하여 날마다 문신하와 함께 장화하는 이유는 아니다. 정승이 또한 또 한 병풍으로 내 글씨를 청하였는데 판자에 새긴 것은 내가 알지 못한 것이다. 내가 어찌 아름다운 것을 자랑하고자 하여 한 것이랴 하매 동지사 이승소가 말하기를 이 말을 신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화하는 것이 원래 부덕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이 한결같이 엄하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왕이 연향의 예를 제정하여 위아래의 정을 통하였으니 농명 등의 시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당우 때에도 갱제의 노래가 있어 도유, 우불의 풍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국을 섬기는 나라이니 문장이 아니면 그 정을 통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생원만을 설치하였더니 모두가 썩은 선비였기 때문에 또한 진사를 설치하였는데 사장을 폐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 태종이 비백서를 썼는데 여러 신하들이 다투어 취하였으니 글씨 쓰기를 좋아하는 것이 또한 성상에 누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고 금토관 성담년이 아래기를 대간이 아랫사람이 승상하는 것은 반드시 인주에서 근본한다는 것을 말하여 풍울 원로의 습관이 생길까 염려하는 것은 옳으나 임금이 사장을 짓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고 시간간 최숙정이 말하기를 중국에서 우리를 예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신이 올 때 시부로 서로 칭하여 그 정을 통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시장이 아니면 비록 예의가 있더라도 장차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으로 말한다면 문서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영사 한 명에는 말하기를 당우 때에도 갱제의 노래가 있었으니 지금 주상께서 시를 쓰여 무신하와 장화하는 것이 무엇이 의리에 해롭겠습니까? 하고 권경우는 말하기를 갱제의 노래는 모두 자연스럽게 발한 것인데 어찌 이와 같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 말이 옳다. 한갓 웃음거리가 될 뿐이니 내가 심히 부끄럽게 여긴다 하고 한 명에게 현판을 철거하고 또 등왕각서를 도로 드리라고 명하였다. 남금은 중국 남부 형주, 양주 등지에서 산출한 황금이다. 등왕각서는 중국의 상서성 남창부 신건현에 있는 누각이다. 당나라 고조의 아들 등왕 원영이 세웠는데 당대의 문장가 왕발이 서문을 지었다. 갱제는 임금이 시에 화답하여 시를 지읍니다. 도유는 찬성이고 우불은 반대의 뜻이다. 요 임금이 군신과 정사를 의논할 때 쓰인 말이다. 즉 군신 간의 토론, 심의의 뜻이 있다. 비백서는 팔서체의 하나이다. 풍운 원로는 세도 인심에 조금도 유익하지 않은 화조 월성만을 읊는 부화한 시문을 말한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28일 임진 두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수호대관 진궁 병부소보 원무와 비전주 화성부 오도 우구수 원성과 대마주 태수 종정국과 출우수 종정수와 상진군 추포 백기수 종무차가 사람을 보내와 토삼루를 바치었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28일 MGN 세 번째 기사. 외첨지 평곡 충이 등 구인이 내조하였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28일 MGN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갔다. 최숙정이 아뢰기를 창녕현에 옥천사의 예터가 있는데 전조 요망한 중 신돈이 창건하여 살던 곳입니다. 신돈이 조우종 정사를 어지럽혀 나라를 망치기에 이르렀으니 이절은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건자의 중들이 예터를 중수한다고 칭탁하여 크게 토목을 일으켜 해가 지나도 끝나지 않고 광대하고 사치하기가 또한 심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신돈이 비록 전조에 있었으나 악한 이름이 지금도 오히려 없어지지 않았으니 마땅히 그 절자리에 못을 파서 간사한 무리를 징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이 재물을 내는 것은 다만 정한 수가 있는데 어찌 중들로 하여금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 함부로 허비하여 스스로 복량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 임금이 곧 관찰사에게 하유하여 자세히 살펴 지게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28일 MGN 다섯 번째 기사. 동부성지 이경동이 안주에 주진을 옮겨 설치하는 편의를 올렸는데 이르기를 극승을 쌓는 일은 신이 처음에 한 명이를 따라 명나라에 갈 때에 산세가 합류한 것을 보고는 생각하기를 성을 쌓고 관문을 설치하며 나라를 튼튼히 하는 계책에 매우 합당하다 했었는데 지금 다시 극성을 지나보니 경성에 바짝 가까워서 만일 저기 여기에 이른다면 튼튼한 말은 하루에 임진까지 이를 수 있으니 어찌 극성을 믿고 나라를 굳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계책으로는 안주에 주진을 설치하여 절도사 영을 옮기고 성부를 수축하고 창구를 충실히 하고 청천강에 의가의 형세를 벌리면 비록 큰 적이 있어도 능히 날라 건너서 길게 몰아 들어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삼가 편의를 갖추어 뒤에 계진하니 재단하여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1. 안주성 서쪽은 곧 천천강인데 일명 살수입니다. 수양제가 고구려를 정벌할 때 군사가 여기서 패하였습니다. 이른바 수병 100만이 화하여 고기가 되었다는 곳입니다. 물이 쉼이 빠르고 사나우며 산의 형세가 깎아 세운 듯 험하며 성은 산의 형세를 따르고 물을 따라 뻗쳐 있으며 백상루가 성 가운데에 있는데 높고 헌칠하여 물 서쪽 평원을 통하여 바라보며 그 위아래가 40, 50리나 됩니다. 만일 대장으로 하여금 그 위에 자리 잡고 살피게 한다면 적의 형세가 모두 눈 안에 들어오니 편의를 타서 기병을 내어 적을 제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금성탕지이며 목을 조르고 등을 치는 땅입니다. 지금 목사 고울이 되어 노비가 적고 기력이 조전하여 형세가 견고하지 못하므로 영변 절도사를 옮겨 목사를 겸대하게 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토관과 노비가 저절로 모여들어 점점 보완되어 곧 거진이 될 것입니다. 중조의 왕래하는 자로 하여금 처음에 의주를 보고 다음에 안주를 보고 또 평양을 보면 있는 곳마다 부후하고 하여 저절로 공벽하고 더럽다고 경이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영변부는 깊숙한 곳에 있어 성이 가장 험하고 단단하며 성안도 넓으며 수초가 아름다워 문을 닫고 지키면 비록 100만의 군사가 있어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드나드난 곳이 험하고 막혔으며 후망이 트이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지키기에는 마땅하나 나아가 싸우기에는 마땅치 않으니 이것은 들어가서 스스로 보존할 땅이고 관방으로 적을 막을 곳은 아닙니다. 지금 절도사가 처자를 거느리고 이조를 부리면서 깊이 경관 성 안에 있으면 비옥컨대 안방 속에 앉아서 문을 닫는 것과 같으니 어찌 고뇌를 제어하는 뜻에 맞겠습니까? 절도사 영을 파하고 도후부사만을 설치하여 창림을 쌓고 성부를 튼튼히 하고 만일 뜻밖의 변이 있거든 성 밖의 여러 고을이 늙고 어린 사람들을 거둬들이고 시야를 청수하고 성벽을 견고하게 하는 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눈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영변은 강계, 이산, 창성 세 곳으로부터 적이 들어오는 요충에 있어
한가운데서 응원하니 그 까닭으로 주전이 된다 합니다. 신이 덕건대 영변은 관계 이산 창승까지 대개가 모두 5일정이니 비록 창졸간의 일이 있어도 응원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다만 중앙에 있어 절도한다면 영변과 안주는 겨우 20거리여서 순식간에 도달할 수 있는데 어찌 안주에 있으면 멀고 영변에 있으면 가까워서 절도의 완급에 방해가 있겠습니까? 일가량 큰 적이 밀고 들어온다면 영변은 사변이 모두 적이 들어오는 길이어서 산만하여 막을 수가 없어 성 안의 사람의 도리어 구멍 가운데의 쥐와 같으므로 스스로 출입을 하지 못할 것인데 안주가 고단하고 약하여 스스로 지탱하지 못한다면 적이 와도 막을 수 없어 형세가 풍우와 같이 될 것이니 영변이 비록 튼튼하고 주장이 비록 온전하더라도 국가의 일에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이것이 신이 절도사를 안주에 옮겨 적이 들어오는 길을 관방하는 천험을 경고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1. 적이 들어오는 길은 관계 이산 창성을 거쳐 영변에 이르자면 모두 큰 고기를 넘으므로 심히 험하고 막히지만은 의주로부터 안주에 이르자면 높은 산과 큰 고개가 없고 대단히 평탄하므로 큰 적이 만일 쳐들어온다면 자연히 형세를 많이 집결하여 평탄한 길을 길게 몰아올 것이니 그렇다면 영변은 깊고 궁벽한 곳이 있는데 어찌 미리 안주에 자리 잡고 친히 요충에 당하여 검포를 경고하게 하는 만전한 것과 같겠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안주는 비패하여 지난번에 중도 절도사를 두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공할 수 없어 곧 정파하였는데 지금 절도사를 옮기면 반드시 지공하지 못할 것이다 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절도사를 두기 때문에 부후하게 된다고 여깁니다. 만일 오히려 넉넉하지 못하게 된다면 마땅히 토전을 더하여 장획을 보충하여 대대로 형세의 땅을 완전하게 하여야 합니다. 어찌 피폐를 핑계하여 주장을 부호하고 편한 땅에 두어 몸을 편안히 하고 처자를 보존하는 마음을 자라게 하고 국가의 관방의 큰 계책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또 안주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절도사를 설치하였을 때 만일 목사로 하여금 겸대하게 하였다면 오히려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합니다. 성 안에 주에는 목사, 판관이 있고 영에는 절도사, 우후, 평사, 심약이 있어 관원은 많고 고울은 작기 때문에 오래지 못하여 폐지한 것입니다. 지금 절도사는 영변 부사를 겸대하였으니 옮겨서 목사를 겸대하면 저절로 사이에 맞을 것입니다.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지키는 것은 사방에 있다 하였습니다. 지금 극성을 내지에 쌓는 것은 공력이 크므로 백성이 필요하고 재물이 다하면 원망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안주는 극성에 비하면 멀고 살수는 극성에 비하면 더욱 견고하므로 백성을 상하지 않고 재물을 허비하지 않고 공력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서 한 절도사만을 설치하여도 형세가 배나 되고 기력이 저절로 후하여지고 관방이 더욱 견고하여져서 만세의 길이 힘입을 것입니다. 신의 의견이 이와 같으므로 삶과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미다 하였다. 그 끝에 어서 하기를 이 일은 가볍지 않다 하고 정성에게 보이니 정창선 한 명의 심해가 의논하기를 경솔이 의논할 수 없으니 만일 고치고자 하거든 모름지기 중신을 보내어 다시 살펴야 합니다 하고 윤자원, 윤사헌, 김국감은 의논하기를 조정께서 개국한 이래로 영변, 안주에 대장을 두는 것이 편한지를 익히 의논하여 결정하셨으니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하였다. 금성 탕지는 방비가 아주 견고한 성을 말한다. 이 식은 60리이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28일 임진 여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전 영포 만호 이종산이 선군의 소포를 받아 사사로이 쓴 죄는 유리장 100대 도 3년에 해당합니다. 도망 중에 있으니 쫓아잡아 자자하고 고신을 빼앗고 장 안에 기록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29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 안침이 아뢰기를 대가는 인간의 옆에 모으시어 만일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말하여 큰 허물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군행에 있어 모두
부오에 속하는 것은 미편하고 또 노성한 대신도 모두 부오에 속하여 짐승을 모는 것은 대신을 공경하는 뜻이 아닐 듯합니다. 청가대 이제부터 여러 부오에 속하지 말아서 대신을 높이는 예로 대하시면 심히 다양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부오에 속하더라도 어찌 공경하지 않는 것이 있겠는가? 다만 대가는 그무로 부오에 속하지 마는 것이 옳다 하였다. 장령 구자평이 아뢰기를 소공주의 집은 그 간수가 비록 법제를 넘지는 않았으나 매 간에 앞, 뒤, 퇴가 있어 늙기가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이름은 비록 한이지만 대여섯을 훨씬 넘습니다. 이 집만 그럴 뿐이 아니라 방금 위로 공경으로부터 아래로 서인에 이르기까지 다투어 장려한 것을 숭상하니 이제부터 앞, 뒤, 퇴가 있게 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간수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어찌 다시 입법할 수 있는가? 헌부에서 규찰하게 달려 있다. 공주의 집 중에서 이미 완성된 것은 지난 일이니 허물할 것이 없고 완성되지 않은 것은 마땅히 물어서 권장하고 사치하여 법제를 넘지 않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84권 성조 8년 9월 29일 계사 두 번째 계사 예조에서 대마주 태수 종전국에게 치서하기를 귀도 사람이 고기를 낚는 것은 이미 정한 수가 있어 문인이 서로 있는데에도 엄한 약속이 있습니다. 간 경인년 정월에 우리나라 발포 선부 사인이 가보년 9월에 흥현형 선부 3인이 귀도 사람을 만나 모두 살상을 당하였으므로 곧 족하에게 글을 보내어 검제를 거듭 밝히었고 그해 11월에 귀도 배 15척이 경상도 전라도 두 도 지경에 출몰 하였으며 을미년 정월에 함난진의 5인이 비살되었으므로 지난해 선위사가 갔을 때 면대하여 이 뜻을 말하였으니 조카가 반드시 거만한 영을 거듭 밝혔겠는데 간악한 무리가 지금도 오히려 거치지 않습니다. 그 해에 당포 사람 16명, 금년 윤 2월에 장흥부의 해선 8척, 3월에 하동현의 해선 1척, 남해안 사람 3명, 거제현 사람 9명, 4월에 남해안 사람 5명, 하동현 사람 7명이 혹은 고기를 잡는 일로 혹은 해체를 따는 일로 바닷가에 들어갔다가 졸주의 기도 사람을 만났는데 혹은 두어 배를 연하고 혹은 수십인이 작당하여 다급하여 비살된 자가 9인이고 상해를 입은 자가 16인이고 옷, 양식, 잡물을 모조리 약탈하였습니다. 또 금년 7월에 귀도 두지포에 사는 표와 삼부라 등 8인과 망고 삼부라 등 11인과 삼부라 사야문 등 8인이 배 3척이 처음부터 만호의 문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고기를 낚은 뒤에 지세포에 이르러 비로소 조카의 문인을 바치고 회비를 받아 갔는데 이와 같은 일은 반드시 조카가 알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이 무리가 조카가 우리 조정을 공경히 섬기는 뜻을 본받지 않고 간만히 겁략을 행하고 혹은 약속을 어겨 고기를 낚으니 엄하게 징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카가 이 뜻을 깊이 알아 끝까지 청문하여 주의를 주고 또 금제를 거듭하여 이 무리로 하여금 다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회답하기 바란다 하였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30일 가보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30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지금 온 대마주 상진군 추포 평주신 백기수 종무차의 4인 소운 파고파지는 지난 병신년에 사직에 제수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주의 동성인 근친이고 종류가 강성하여 또 우리나라 사선이 도착하여 정박하는 땅에 사는데 도주조 관작을 주기를 청하였으므로 들어주지 않을 수 없으니 설약 장군 부호군을 제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종묘의 동향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였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1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1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특별히 군안도로 등을 보내어 토일을 바쳤다. 그 글에 이르기를 선마 등이 한나라에 돌아올 때 백마에 불경을 싣고
온 이래로부터 불법이 왕화를 밀찬한 것은 천하에서 밝게 아는 바입니다. 특히 귀국에서 위로 황후로부터 아래로 서인에 이르기까지 불법에 귀의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나라를 통합하여 태평시대에 이른 것이 여러 대의 변함이 없습니다. 폐업에서 귀국에 가까이 통우하여 끝없이 성은을 입은 것이 대를 바꿔 서로 여전합니다. 비록 그렇다고 하지만 아직도 능히 조그마한 보답도 드리지 못하여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서로 아울러 일어날 뿐입니다. 이나여 귀국을 위하여 국분 정사를 세우고 승려 100명을 두어 밤낮으로 불경을 외우고 참선하여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하여 만세토록 오래 사시기를 축원하고 또 억조 창생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마다 사선을 보내어 축천의 글을 바치기를 청하였는데 문득 선척을 내려주시기를 허락하시니 은사가 가볍지 아니합니다. 비록 그렇다고 하지만 아직도 9척의 배를 더 내려주시어서 해마다 10척의 배를 보내는 것이 시로 지극한 큰 소망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여 주신다면 신만이 홀로 그러한 은사를 오로지 하는 것이 아니라 가람과 토지와 제천의 착한 귀신들이 같이 그 은사를 감사하게 여길 것입니다. 또 폐업의 조종의 신들도 번병을 몰래 도와주는 것 자입니다. 이나의 입석 장인으로 전사를 삼는데 부중추 병무 속을 돕는 자입니다. 절에는 아직 산의 칭호를 붙이지 아니하였으니 삼가 칙호를 내려주시고 아울 언사를 구하게 된다면 만행이겠습니다 하였다. 또 글에 이르기를 근래에 듣건대 세자께서 탄강하셨다니 번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더하여 줍니다. 오로지 패백을 드리오니 비록 조그마한 정성이 남아 경하를 드리는 것이 예일 것입니다. 황천이 위에 계시고 해와 달이 밝음을 더하니 요 임금의 역법으로 나이를 헤아려 춘추가 끝없는데 이르시도록 축수를 드립니다 하였다.